네, 오늘도 정말 나스닥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3%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중이고 아직 장이 좀 남았으니까 뒤에 좀 반전이 일어나길 기대해 보면서 미국장 전반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나 S&P 500, 러셀 2000, 미국의 전통적인 산업 그리고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주 그리고 미국의 소형주를 대표하는 지수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다 지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다 2% 넘게 하락을 하고 있고요. 자, 오늘 미국장의 하락 이유는 가장 크게는 트럼프가 연준의 의장인 파월을 압박한다라는 얘기가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뒤에서 얘기를 해보고 그 외에도 강경한 관세 정책이 계속되는 거 요거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별로 좋아하지가 않고 또 서서히 보여지는 관세 효과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디테일한 것들은 좀 뒤에서 얘기를 해보고요. 다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엄청나게 나스닥 3% 하락할 만한 메이저한 뉴스가 있었냐 봤을 때는 좀 결정적인 뉴스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이제 하락을 하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라고 하죠. 달러가 얼마나 강하냐라는 그런 지표인데 이 달러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달러가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는 지수도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신뢰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뭔가 계속 트럼프가 제롬 파월을 압박하고 연준을 압박하면서 금리 인하를 해라 그리고 통화 정책을 좀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사실 원래 정부라면 미국의 정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랑 미국의 통화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독립되게 운영이 되는데 뭔가 트럼프라면 이번에 관세 정책을 진행시켰던 것처럼 뭔가 중앙은행에게도 정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시장에서도 분명히 하긴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달러에 대한 불신이 피어나다 보니까 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건 역시나 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 ETF 가격을 제가 갖고 왔는데 금이 이제 한 2.8% 정도 상승하고 있고 트로이 온스당은 1,4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원래는 세계 경제가 흔들릴 때는 달러에 의지를 했는데 이제 달러에 의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럼 뭐에 의지할까? 그럴 때는 금에 의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금이라는 거는 이제 전통적으로 수천 년 동안 인간이 좋아했던 귀금속이기 때문에 금에 의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파르탄 캐피탈 시큐리티에서는 금이 트로이 온스당 5,000달러도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파월을 압박하는 그러니까 연준한테 금리 인하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심정을 트럼프가 이렇게 드러냈습니다. 자신의 SNS에 드러냈고 파월은 선제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데다가 지금 인플레이션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인플레이션 없으니까 연준한테 제롬 파월한테 금리 인하를 빨리 해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을 조롱을 하는데 뭐 Mr. Too Late 너무 늦은 너무 늦은 사람 뭐 이런 표현이죠. 혹은 메이저 루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롬 파월을 이제 루저 외톨이 그건데 이제 어쨌든 패배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롬 파월을 계속 조롱하면서 금리 인하 하지 않으면 진짜 큰일 난다. 경제가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케빈 헤셋이라고 국가경제위원회에 있는 사람인데 케빈 헤셋의 말에 따르면 백악관의 관계자들이 그의 해임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 법적인 방법이 없는데 또 모르겠어요. 또 뭔가 신박한 걸 들고 와서 어떻게 또 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런 거 자체가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시장에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안 좋은 데이터 중에 데이터가 나왔는데 바로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관세가 시작이 됐고 그 관세와 관련된 첫 데이터가 나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한국의 수출 데이터가 나왔는데 4월 5일인가 아마 트럼프가 10% 보편 관세를 이제 다 때렸는데 그 관세 때린 거의 영향이 이번에 한국 수출 데이터에서 드러난 거죠. 근데 그게 좀 안 좋게 나왔고 그거를 좀 시장에서 부정적으로 볼 만한 부분이었습니다. 보니까 4월 데이터 전체로만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 대미 수출이 14%
급감하기는 했습니다. 근데 한국 데이터가 제일 빨리 보고되다 보니까 이제 이거에 좀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도 있겠죠. 트럼프가 4월에 관세를 때린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3월이나 그 전에 많이 넘어간 물량에 영향도 있기는 할 거다라는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여지는 있겠고요. 자, 최근에 이제 트럼프 지지율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니까 이코노미스트지에서 자료를 보니까 트럼프의 지지율이 이제 같은 조사 기관에서 했던 거를 기준으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빨간색 요게 이제 트럼프 이익인데, 보면은 물론 대부분의 대통령이 이제 시작을 하고 나서 임기에 들어가고 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트럼프 2기가 가장 빠른 속도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음을 이렇게 그래프에서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경제와 관련돼서의 트럼프의 지지율 자체가 정말 빠른 속도로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CNBC의 자료이긴 한데, 미국의 CEO들이 경기 침체가 곧 다가올 것이다. 향후 6개월 뒤에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severe recession과 mild recession 이렇게 써 있는 비율이 보면 14 더하기 48%니까 약 62%나 되는 많은 미국의 CEO들이 경기 침체가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관세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한 달 전에 설문조사를 했을 때는 이렇게 경기 침체를 보는 사람이 50%도 안 됐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62%나 되는 CEO가 본다라는 거, 요거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아폴로 같은 투자회사에서는 최근 2년간 미국 경제에 대해 매우 낙관적이었으나 현재는 관세로 인해 경기 침체 확률을 90%로 보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협상이 또 그렇게 쉽게만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 관련돼서 많은 아시아 국가들과 서방의 국가들과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일본의 총리 이시바의 말에 따르면 일본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계속 양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시바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본이 모든 것을 양보한다면 우리는 국가의 이익을 확보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협상이 그렇게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한국도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협상을 그렇게 빨리 하기보다는 다른 나라 좀 어떻게 되는 거 좀 눈치 좀 보면서 굳이 빨리 하면서 모든 걸 다 내놓을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 이제 좀 개별 종목 얘기해 볼 건데, 최근에 가장 힘든 게 테슬라죠. 테슬라는 또 최근에 어떤 안 좋은 뉴스가 있었냐, 바로 저가 모델이 출시가 연기된다, 이런 얘기가 로이터에 뜨면서 로이터를 비롯한 주요 이제 매체에 뜨면서 주가가 좀 안 좋았고요. 또 일론 머스크가 아무래도 계속 연방정부와 연관이 되고 거기에 시간을 빼앗기고, 도지라는 이제 정부 효율부에서 일론 머스크가 역할을 하긴 했는데 사실 돈을 줄인 게 거의 없죠. 이것도 사실 말이 많긴 한데,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테슬라대로 저가형 모델이 늦게 나온다,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테슬라 주가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테슬라를 가장 좋아했던 애널리스트 중에 한 명이죠. 위드부시의 댄 아이브스조차도 빨리 그냥 도지, 그러니까 정부 효율성 부서에서 그냥 물러나서 빨리 자동차 제조나 집중을 해라, 그러면서 지금 이거 곧 실적 발표할 텐데 적색 경보의 순간이다, 진짜 절체절명의 순간이다, 지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된다라는 얘기를 댄 아이브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사람들 입장에서 테슬라는 머스크고 머스크는 테슬라입니다. 머스크가 브랜드에 입힌 손상이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미국, 유럽, 아시아의 자동차 구매자들과 대화를 나눠보십시오. 그 대화 후에는 생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최근에 워낙 파격적인 또 정치적인 행보를 보이면서 그게 테슬라의 브랜드에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 주장 자체가 완전히 신선한 건 아니지만, 일론 머스크의 좀 팬이었고 일론 머스크를 지지하고 테슬라를 항상 좋게 얘기했던 댄 아이브스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 더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어떤 월가 소식통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이제 실적 발표에서 도지를 떠날 시기에 대한 가이던스를 제공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정부 효율성 부처는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테슬라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 이제 1분기 실적 발표가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한 미리 보기 얘기들이 있는데 이제 꽤 많은 투자 은행에서 좀 부정적인 전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테슬라 기업 가치에 더 많이 영향을 주고 있는 게 실적보다는 어떻게 보면 곧 있을 로보택시나 아니면 로봇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실적이 또 이렇게 안 좋게 나오면 분명히 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테슬라 현재 6.67% 하락 중이고요. 엔비디아도 오늘 사실 거의 5%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엔비디아의 이 주가가 힘든 거는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반도체를 중국에 수출을 못하게 하면서 특히나 중국용으로 조금 더 다운그레이드해서 개조한 반도체조차 수출을 못하게 하면서 좀 악영향이 더 있는 것 같고 이제 그 자리 원래 엔비디아가 있던 그 자리를 화웨이가 대체할 거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은 화웨이는 중국 고객용으로 910C GPU를 대량 출하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도 화웨이가 당장은 대처를 못하더라도 이렇게 오히려 미국이 반도체 수출 금지를 하면 어쩔 수 없이 자연스럽게 엔비디아의 칩이 화웨이로 대체가 되는 모양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엔비디아가 갖고 있는 어떤 해자들도 있는데 중국 업체들은 그냥 다 화웨이 거 써버리면 되니까. 그리고 또 중국 업체들이 또 로우 레벨로도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 그걸 로우 레벨이라고 하는데 그런 쪽에 코딩들을 많이 하고 원래도 최적화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화웨이 버전으로 최적화하면 되거든요. 결론만 얘기했을 때는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금지는 오히려 중국의 AI 반도체 자립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것이다. 미국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되지는 못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가지고 있고 뭐 젠슨 황도 비슷한 얘기를 했고 또 미국의 많은 반도체 전문가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H20이나 이런 다운그레이드한 칩까지 수출을 금지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웰스파고에서 또 코엔에서 AWS가 데이터 센터와 관련돼서 임대를 일시 중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발표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데이터 센터 별로 안 돌릴 거다라는 얘기죠. AWS 원래 우리가 더 많이 하려고 했는데 좀 적당히 해야겠다. 데이터 센터 많이 돌리려고 했는데 좀 적당히 해야겠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AI와 관련된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으로 바뀌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AI 관련된 투자에서 보수적으로 바뀌면 역시나 엔비디아 주가는 좋을 수가 없을 것 같고 또 반도체 밸류체인 내에 있는 회사들의 주가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장이 힘들 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를 해봤는데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트럼프가 뭔가 갑자기 한마디를 하면 모든 게 바뀐다라는 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얘기가 바뀌면 주가도 그렇게 바뀔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주가가 또 제가 이렇게 마이너스 3%일 때 찍었지만 주가가 양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투자에 대한 블로그도 쓰고 있고 사실 유튜브에서 하지 못했던 투자와 관련된 얘기들을 여기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시고 그 외에도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 역시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주세요. 그럼 저는 또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